좋은 말을 하고 살면 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좋은 사람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어가 우리 일상대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945년 출생을 했으니까 해방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의 영향은 제가 꽤 크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도시락, 벤또죠. 학교를 다니려니까 도시락을 항상 싸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벤또. 근데 이 벤또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벤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어 사용 자제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도시락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지만 한동안 낯설었어요. 지금도 이 바게스가 양동이라는 말보다 쉽게 나와요. 지금도 무슨 오뎅, 사리마다, 쓰레빠, 상해를 우아기, 하이를 스봉, 모퉁이를 가도, 이게 구루마, 건설 현장에 지금 굉장히 또 일본 말로 거의 쓰고 있죠. 그리고 무슨 이 곁들이 안주 스키다시는 지금도 그냥 어뢰건 스키다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당구장 용어는 당구가 일본서 들어왔다니까 그것이 몇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당구장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꿀 생각은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나 학술 개념 용어의 경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일본 말이 이제 실생활에서는 차츰차츰 잊혀져 갔는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말이 대신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고 영어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명적인, 문화적인, 생존 경쟁적인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부 지식인, 전문가 층에서만 이해 가능한 용어가 남용될 경우 이 지식의 대중화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부분까지 외래어를 남발하는 것에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고
뭐 듣고 하는 것이 대개 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 영화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지금 메타버스다 그러면은 가상세계, 가상공간을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선거를 앞두고 메타버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타는 버스라는 것은 이제 압축해서 메타버스라고 한다는데 메타버스와 메타버스가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운 단어예요. 이것도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플랫폼, 아우라, 큐레이터, 모기지론, 블로그, 웹, 슬림, 커리어, 로밍, 컬러링, 유니코터스, 포스트, 내비게이션, 하이브리드, 와이브로 뭐 다 연속극 같은 데 보면 호텔리어라는 말 그대로 쓰잖아요. 이제 소믈리에, 포도 전문가, 와인 캡틴을 이게 불란서 블랑제, 제빵사를 블랑제 그러잖아요. 뭐 그 정도 외국어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냐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외래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게 작금의 현상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냥 방관하기에는 차후 세대에서는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남북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언어의 이질화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말 못 알아듣는 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북한 방송을 못 보고 못 듣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게 통일이 언제 될지는 그건 뭐 신의 영역이지만 만약 통일이 된다 그러면 통역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어연구원에서도 뭘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마 그분들도 난감하실 때가 있으시리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봤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일본 토플러의 말입니다. 무수히 생성되는 이 신조와 외로 그리고 이 아주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 사용법이 뭐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그런데 발신과 수신만 겨우 알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뭐 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부지기수죠. 이것을 자식들을 건너뛰어서 손자 손주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얘들은 이제 신나게 뭐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으면은 아주 꼬마들은 모르지만 이게 무시를 당해요. 무시를 당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늙기만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치부당하기 십상이잖아요. 그 옛날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경외스러웠어요. 아이들 시각으로 아버지는 만능 슈퍼맨이고 만물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었어. 물어보면 다 알아, 아버지들은. 그래서 더 효심이 깊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명하신 그 종교 지도자 한 분 강좌를 엊그제 듣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은 그냥 다 알라고 하지 말고 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분이 뭐 아무리 고명한다고 해도 그 말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뭐 대소변 받아내고 뭐 의식이 불분명하고 이럴 때
라면은 그게 무슨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저도 78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7, 80대 건강하신 분들 얼마든지 많아요. 젊은이 못지않게 운동하고 뭐 배우러 열심히 다니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 모르면 배워야지.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면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덜 늙지. 삶의 보람도 있고. 뭐 늙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울 생각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어. 그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뭘 배워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르던 사실을 새로운 걸 하나 알 때의 그 희열은 그 어느 것보다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빈 토플러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모르면 배워야지. 이 언어는 보통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 특성으로 함께 진화했다고 하는데 기원전 3만 년 내지 10만 년 정도의 언어가 출현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차이가 얼마냐면 7만 년. 1, 200년 뭐 수천 년도 아니고 7만 년이면 어림짐작하지도 못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언어는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다 이래요. 그 고도로 발달한 언어는 이를 통한 지식의 전송, 말로 다 전하잖아요. 그리고 문명이라는 이 축적, 그리고 이 대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죠. 이외에도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목적 이외에도 언어 예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수직적 상하관계를 어른 아이, 뭐 상사와 부하, 뭐 이런 수직적 관계를 설정하고 무리생활, 즉 시족, 부족, 무슨 마을 공동체, 국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말이 없었으면 뭐 안 생겼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이 말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은 수직적 특성이 강하죠. 이 공대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된 언어죠. 이제 언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게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뭐 확실한 확인은 못했지만 언어의 기호수 특성은 이제 첫 번째로 기호성. 뜻을 기록하는 성질이 있다 그거죠. 모든 언어는 뜻과 그 표현 방식의 결합이다. 여기서 기호란 영어로는 사인이냐? 그 말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합의된 것이며 음성과 문자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모든 언어는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말을 써야 하죠.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로 불역성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쌀을 콩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것이 소통이 안 되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죠. 다음에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한다는 특징입니다. 제가 어려서 사용하던 말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겼죠. 모든 언어는 시대의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변화하며 소멸한다. 그래서 가역성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궁중에서 뭐 별도로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하고 다른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조선 왕조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해 보면 언어가 아주 서서히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인사법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과거에 6.25 사변이나 뭐 이런 그 아주 불확실한 혼란기에 특히 누구를 체포하러 가고 뭐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러는 건 밤에 주로 이루어져서 밤사이에 진짜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인사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나온 것이고, 춥고 배고팠을 시절을 겪은 우리 민족은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인사였어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문 밖에 나가서 이 동네 어른들을 뵈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를 또 옛날에는 어른들 만나면 그냥 진지 잡수셨습니까? 다 인사를 했죠. 그 5.16 때 재건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단 국가 부흥이 첫 번째 목적이었으니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새마을 운동할 당시에는 재건합시다. 그리고 옛날 그 문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인 장모, 지금은 뭐 장인 장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시아비, 장인을 가시아비라고 그러죠. 장모를 가시어미. 그러니까 이 가시가 이제 변해서 각시로 불려진 것 같아. 그리고 부부간의 호칭도 아주 혼란하잖아요. 여보 당신을 비롯해서 뭐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이러다가 영감도 됐다가 임자도 됐다가 무슨 서방님도 됐다가, 거기에 요즘은 그냥 무슨 신랑을 전부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이 연애 결혼한 신세대들은 애를 낳고 살아도 오빠야? 거기에 이게 또 뭐 학교 다닐 때 같은 서클에 있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형, 남편 보고 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걸 뭐 어쩔 수 없죠. 거기 이제 다음은 자의성. 뜻과 표현 방식의 결합은 자의적이에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서로 별 관계가 없음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스카이 그러죠. 중국은 하늘 천자를 쓰는데 TN이라고 발음을 해요. TN. 일본은 빌공자. 소라. 소라. 만약에 이 둘 사이에 무슨 특별하고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어느 나라 말이든 말소리가 다 비슷해야 되겠지만 전부 천양지차죠. 그러니까 이건 자의성이다. 그 다음에 규칙성.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죠. 말소리, 낱말, 문장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려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또 우리가 글을 쓰려면 맞춤법이 있어야 되고 띄어쓰기도 해야 되고. 한글이 처음에 나올 땐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지,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분절성.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유한의 말을 조합하여 무한의 문장을 만드는, 이처럼 문장부터 음소라는 분절도 언어의 특징이에요. 음소는 언어의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언어학자 바르치네에 의해서 언어의 이중 분절성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거지. 끊어서 쓰는 거지. 끊어지는 걸 이어.
그러면 그냥 마냥 나가요. 추상성,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대상에서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서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하여 표현한다. 추상성. 창조성, 단어, 문장을 무수히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처음 들어보는 문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시 같은 건 다 처음 나오는 문장이지 뭐 똑같이 베껴서 나오는 문장 없잖아요. 그럼 다 이해를 하잖아요. 한글이 몇 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11,172자 11,172자 한글을 가지고 무한대로 만드는 거예요. 체계성, 언어는 언어 기포들이 체계를 이루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면서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형성됨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 자기 혼자 감춰두고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죠. 다 개방되어 있죠. 말이라는 것은. 자, 오늘의 팁입니다. 말 잘 하시고 싶은 분 마음가짐 5가지. 이 말 잘한다는 게 무슨 미사여구를 줄줄이 엮어서 뭐 그냥 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한 믿음, 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죠.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야 돼. 열린 마음. 그래서 개방과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통제. 위대한 자산은 바로 자기 통제다. 이게 옛날 사람 피타고라스가 한 얘기예요. 타인에 대한 애정. 내가 말하는 상대, 내가 뭘 전하고 싶은 대중,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머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하는 애정이 있어야 돼요.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돼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방면으로. 그래야 다양성이 있고 대화의 주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 5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